근육통이요? 진통제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시오플라이언스의 오원장입니다. 네. 사실 근육통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면 알겠고, 요즘에 뭐 트레이너분들 중에 그 해부생리 공부하시면 엄청 많아서 트레이너분들도 근육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전이랑 칼슘 펌프만 알지만 근육통이 왜 생긴지는 아직까지 법칙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론이 생기면 가설이 생겨지고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증명이 되면 법칙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근섬유가 수축을 하면 근섬유 헤드가 이렇게 달린 거에 이제 칼슘 펌프가 달려 있어서 요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수축이 일어나면서 칼슘 펌프 소진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산물이 생기죠. 그 부산물이 이제 뭐 젖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근수축이 할 때마다 부산물이 생겨서 그 부산물이 근육통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돔스라고 그러죠. 지연성 근육통. DOMS. 줄여서 DOMS. 제 발음이 구려요. 네. 근섬유 헤드에 칼슘이 달려있어갖고, 근육통 관련해서는 근수축이 일을 하면 뭔가 부산물이 생긴다. 고기 부산물은 뭐 별미지만, 근수축의 부산물은 젖산이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젖산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근섬유의 회복이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게 같은 종류의 근육통인데 근육통을 학습하는 기전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근섬유를 쓸 때 한 가지 패턴에 안착을 하면, 익숙해지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죠. 스쿼트란 동작에, 무게 스쿼트 동작에 근섬유가 이제 패턴을 학습하면서 근섬유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패턴에 안착을 하면은 그 외의 운동을 하면은 또 그 로딩이 많아진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스쿼트를 하면서 무게를 올려가도 근섬유가 튼튼해지고 스쿼트 패턴에 대해서는 동작이 강해지지만, 그 뭐 런지를, 고방부 런지를 했을 때 근섬유가 운동이 뭐 근육통이 생기는 거는 다른 패턴의 운동을 하면 그만큼 몸에서 손의 운동 주체에서 근신경계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 펌프를 얘기할 때 근섬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슘 펌프를 촉발시키는 게 뭐 거기에 들어간 말초신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말초신경은 주신경을 통해서 머리에 연결되어 있고, 명령을, 오더를 내리는 주체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죠. 머릿속에서 내가 런지를 해야지. 런지를 할 때 런지 동작 일으키면서 그 오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뭐 음식에서 오더 내릴 때 뭐 오므라이스도 이게 아니고, 오므라이스 주는데 설탕은 적게 넣고요, 맛은 좋게 해주세요. 하지만 소스는 뭐 그레이비 소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오더가 많아서 그 오더에 익숙해지면은 같은 걸 처리할 때 효율성이 생겨갖고, 똑같은 오더를 처리하는데 스쿼트는 괜찮지만 다른 동작은 다른 메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그 메뉴에 대한 게 적응되기까지 근신경계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근신경계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사실 이게 기전이 좀 틀린 게, 근신경계는 이게 시냅스로 되어 있어서 이게 화학 펌프예요, 그거는 또. 근데 칼슘 펌프도 일종의 화학 펌프지만, 머리에서 시냅스에서 이게 신호가 가면 중추지 말신경 옮겨갈 때 화학 펌프라고 하는 게 그 시냅스 말단에서 그 포자처럼 화학 물질을 많이 분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똑같은 걸 받아들여도 적게 분비해도 뭐 10의 1을 하는 거랑, 그거다가 다른 패턴 일을 할 때는 그걸 또 많이 보내서 20, 30의 1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패턴이 다르고 다른 동작일수록 좀 더 그걸 많이 끌어다 쓰는 거죠.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게 좋은 게, 패턴이 고착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근섬유가 이제 뭐 한 가지 패턴에 적응됐을 때 따로 운동을 하면은 신경이 털리면 아마도 이제 근육통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이게 궁금증이 뭐가 생기냐면, 운동선수들이 이제 최적화된 패턴은 뭔가, 근육 운동할 때.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 행동하는 해당 종목의 패턴을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면 이제 비대칭이나 불균형이나 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패턴이나 아니면 몸의 축을 잡는 패턴을 같이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럼 과연 근육통이 근섬유의 발달을 최대한 촉진하는 것인가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보디빌딩 쪽에서는 근섬유가 근육통이 생기면 일을 한 거고 근 사이즈가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동할 때 집중하는 거나 패턴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통은 똑같이 생겨도 대퇴직근 한 부위에 세퍼레이션에서 집중한 거랑 런지 동작에 큰 동작으로 집중했을 때랑 근육통이 느껴지는 범위도 다르고 뭐 느낌도 다를 거야,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디빌딩 얘기하는 것처럼 근섬유 하나에만 집중해서 근육통을 일으킬 때는 그 해당 부위가 타는 느낌이 나야 이제 운동을 잘했다고 먹는 건데, 우리가 런지를 집중하면서 패턴 하나에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어떤 보디빌딩 스타일이고, 다양한 동작이나 빠른 동작이나 뭐 퍼포먼스를 보일 때는 동작 자체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동작의 목적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근섬유가 동원되는 게 다르죠. 그래서 느끼는 근육통도 이제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이삿짐 나르거나 뭐 축구하고 나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과연 이제 근섬유의 근육통이랑 패턴으로 인한 전체 근육통이랑 구별이 가는 것인가, 그건 아직 정리된 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회원분들이나 뭐 환자분들 대할 때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면 오 원장님이 생각할 때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아, 어려운 질문이다. 그 퍼포먼스냐 아니면 뭐 근육의 단량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운동을 학습하는 패턴이랑 또 횟수가 다르거든요. 그런 목적에 따라서 통증이 다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특정 운동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근육통이 생긴 건 당연히 받아들이 다르겠지만, 운동하고 나면 생기는 게 사실 손상을 좀 받고 염증 반응이 이렇게 다 회복하면서 과성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인대나 건도 똑같아요. 뼈도 그렇고. 단지 그 정도가 다른 거지. 근섬유는 우리 확실히 기전이 밝혀졌지만 인대나 뼈나 뭐 그것도 똑같이 성장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뼈에도 회부를 해보면 라인이 있는데, 뼈도 이제 우리가 강도에 따라서 훈련에 따라서 뼈 라인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뼈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고 뼈 해면체 안에 그 물결 무늬 같은 게 그 운동 따라 다른 거 보면 확실히 스트렝스 같은 그 고중량 저반복 운동했을 때는 건이나 뼈가 어떤 부하를 많이 받는 거 힘을 더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육이 이제 지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근비대는 저중량 고반복이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발달하는 게 다르잖아. 먹는 부위도 다르고, 먹는 부위에 자극받는 부위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맨몸 운동이랑 패턴을 학습하는 걸로 뭐 동작 합성을 하면, 우리가 동작을 보디빌딩에서 고반복이라도 그게 20번 안쪽이잖아. 근데 우리가 20번 안쪽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게 있나?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연습하려면 그냥 존나 많이 해야 돼. 입가에 가는 요 동작 연습하는 게, 능강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먹는 패턴이 이제 생존에 연관돼서 그런데, 이게 보통 10,000번? 20,000번 정도 연습을 해야 이게 찍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얘기고 3,000번 기준으로 봐요. 왼손으로 뭐 라켓을 한다 그러면 이걸 한 3,000번 연습하면 오른손만큼 좀 익숙해지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오른손으로 1,000번 하실 때 더 빨리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훈련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하겠죠. 그건 우리가 그 헬스 헬린이들이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특정 그래서 뭐 이두부에 집중한다 사실은 상완에 집중해도 벅차지만, 그 고급 보디빌딩도 정말 한 부위당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머신이랑 고립시키는 운동을 더 많이 개발해서 하잖아요. 고발해서 하는 건 뭐야? 막 이르면서. 근육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육에 대한 반응은, 혹은 뭐 몸에 대한 반응은 자극을 받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게 학습이 돼서 스스로 나아야 이제 그게 뭔가 화학적으로 세팅이 됐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통증이 있을 때는 48시간 내에선 아이스팩을 하시고, 그 후에는 뭐 열치료나 뭐 온열치료나 이거 넘어가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기반은 물리치료 기반이잖아요. 물리치료 기반은 누워있는 환자 기준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근육통에 대해서, 아니면 그 지연성 근육통에 대해서 우리가 통증 관리를 할 때 테이핑도 좋고 전기치료도 계속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겠죠. 뭔가 좀 고민할 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 사실 나쁜 말인데 또 맞는 말이긴 한 게, 그건 운동하는 사람들 한정이에요. 보디빌딩 하는 분이나 운동하는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정 운동을 했을 때 근육통이 생기면 그걸 이제 몸에서 염증 반응을 해소할 때 뭐 체액순환이나 임파순환이 잘 돼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벼운 운동이나 뭐 다른 패턴 운동을 하면 그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일반인은 이제 근육통이 생겼으면 이미 몸에 있는 임파선이나 체액에서 염증 반응 해소하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데, 또 운동을 해버리면 부담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운동 경력이 좀 된 사람들은 되지만, 사실 근섬유의 근육통에 대한 회복에 대해 생각할 때 국소부위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전체적으로 임파선 흐름이 세질수록 좋거든요. 나 지금 침 튀는 거 찍혔을까? 침이 앞으로 날아갔어. 하여튼 이거 잘라주세요. 저러고 또 는다 저씨. 근육통이 심할 때 내근육 하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냉온욕. 반신욕부도 좋지만 몸이 너무 아플 때는 반신욕도 괜찮은데 사실 근육이 그 젖산 같은 게 회복이 되면 우리 마사지 추천 많이 하잖아요. 마사지도 좋은데 마사지는 비용과 누구한테 몸을 맡기는 게 좀 힘들다면 목욕탕 가서 냉온욕 하시면 그게 냉온욕에 대한 자극이 되게 그 풀어졌다 찬물로 조였다 하는 게 임판에 대한 자극을 촉진해서 냉온욕 해보시면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마라톤 뛰고 나서 해봤습니다 제가. 근육통은 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는 뭐 신호라고 봤겠죠. 그래서 근육통을 좀 잘 관리하고 받아들여서 네 너무 쉽게 그냥 근육이완제나 진통제 드시는 것보다는 뭐 임파선 흐름을 촉진시켜 갖고 스스로 근육통 이완해서 몸에 학습이 되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다고 이게 이제 뭐 통증이 있는데 붓거나 혹은 뭐 느낌이 찌르거나 아프면 이런 때는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야겠죠. 특히 병원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 의료보험 싸고 좋잖아요. 병원은 자주 다니시기 좋습니다. 의사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뭐 오늘 근육통에 대한 너무 두서운 얘기 알아서 걸러 들려주세요.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렇지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